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직전보다 줄어든 수치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내 일본군 조병창병원 건물의 철거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 시민사회의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들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부천 지역, 인천에서는 부평 지역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내정했습니다.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열릴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연휴 직후 지역 감염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인천의 상황 짚어볼까요? 네, 1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10명을 포함해서 1,373명을 기록했습니다. 연휴 직전 1,900명대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줄어든 수치인데요. 3일간의 연휴로 인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8명을 기록했습니다. 부평구에서 11명, 계양구에서 5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수구 중고차 매매단지 관련 집단 감염은 확진자 3명이 늘어 모두 98명을 기록했고 부평구 노래방과 중고어업 종사자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돼 3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연수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 1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5일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 이송 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17일 기준 인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이 늘어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인천 지역 상황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17일 0시 기준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385명입니다. 김포에서 20명, 부천에서 19명이 추가됐습니다. 대부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확진자의 경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일 기준 경기도에서는 확진 환자 7,018명 등 모두 14만 6,786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1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16일부터 이틀 연속 300명대로 줄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휴로 인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등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17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고 2학기 등교를 시작했죠. 네, 교육부가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학을 맞은 학교에서는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등교 지침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밀집도와 상관없이 매일 등교할 수 있고 중학교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등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고3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를 하게 되고요. 고1과 고2는 2분의 1만 등교하게 됩니다. 당초 4단계 등교 여부를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등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부는 기존 40일까지였던 가정학습 일수를 한시적으로 57일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고요.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등교,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 2학년을 제외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분의 1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과 경기 지역 코로나19 소식 김진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번 5차 지급에서는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3주 이상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람다 변이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델타 변이에 이어서 지금 람다 변이가 국제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에서 첫 람다 확진자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람다 변이의 특성과 감염 속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람다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들이 진행 중인데 우선 그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또 감염되면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기존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이런 세 가지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람다 변이를 그 델타 변이와 같은 주요 우려 변이 4종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페루에서 주요 우세종이 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기타 변이로 분류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도 세고 백신 저항력도 높다고 하는데 어떤 대비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바이러스는 복제하지 않으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백신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 전 세계적인 연대가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재 입증된 백신 접종들을 완료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는 유효하고 또 중증 예방 효과도 좋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과 속도를 높이고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함께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힘든 상황을 지금 모두가 감내해내고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참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인류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백신 확보가 늦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델타 변이에 의한 4차 대유행을 맞고 있으면서 병상 부족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경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국민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고, 특히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향후에는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고 유행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 새로운 방역 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최대한 계속 많은 국민분들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고, 국내외 관련 자료들을 잘 분석하고 또 방역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내에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잘 여과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경기도 관광공사 신임 사장으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내정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석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황교익 씨를 내정했으며 최종 임명 여부는 오는 30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의 내정을 두고 여야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은 1인 시위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사나 공공기관장 채용 요건에 맞게 황 씨를 사장에 내정했다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내 일본군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해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침략과 강제징용을 증명할 역사적 증거라며 조병창 병원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거셌으며 특히 최근 조병창 병원을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부평 미군기지 내 건물들에 대한 역사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철거를 유예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인천시도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들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이 매매를 통해 모두 11,300여 건의 국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7,500여 건을 중국인들이 신청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들이 1,700여 건을 신청해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중국인들은 경기도 3,300여 건, 인천 1,470여 건, 서울 700여 건의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부천시 부동산이 851건, 부평구 부동산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7일 새벽 2시쯤 인천 공항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 차량은 화재로 전소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모 씨는 술을 마셔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양구의 한 야산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5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텐트 안에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와 B씨는 숨진 상태였고 텐트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유족과 주변인, 현장 CCTV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17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와 규모, 입지 선정 방법 등이 담겨있는 인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했습니다. 인천시는 1일 150톤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를 중동구 권역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치를 결정하거나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 검단 시민연대는 16일 일산대교가 김포 검단 시민들은 물론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 무료화를 위한 릴레이 시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 일산대교에서 요금 무료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의 한 맥도날드 점포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표기된 스티커를 덧붙이는 일명 스티커狩이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돈을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소비자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처사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음식 장사는 위생과 고객 안전이 생명인데 세계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